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같이 진행하는 스텝 2, 예, 좀 버전 2라고 좀 저는 만들어 봤는데요. 버전 2, 예, 두 번째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공지사항 이거 다 받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이 읽어보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국사 열정 멘토 박영규입니다. 자, 기본 이론반 수업을 통해서 한국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학습은 다 끝냈고요. 이제는 한국사 개념을 완벽하게 끝내는 과정으로 오셨습니다. 자, 동해한국사 스텝 2 심화반 2017년 9월부터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관리형 수업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변화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요일은 전근대사, 화요일은 근현대사로 진행합니다. 이것은 이제 균형적인 학습과 장기 기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번 볼게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이제 근현대사 쭉 딱 가고 그 다음에 전근대사 이게 쭉, 아주 예전에는 이제 전근대사부터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를 쭉 하게 되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약간 단점이 좀 발견이 됐어요. 뭐냐면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체력도 딸리고 또 진도도 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뒤에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좀 부족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예,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모든 내용이 힘든 게 아니라 특정한 파트만 힘든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선택별로 이렇게 수업을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을 나눠 놓으면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약간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면 전근대사, 근현대사가 막 뒤엉키고 섞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학 농민군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종대왕이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헷갈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김자준 장군이 막 청산리 전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순신을 만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근데 이런 점에서 어려움들, 이게 엉키는 어려움들, 섞이는 어려움들, 이건 크지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이러한 방식의 새로운 시도 또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방식 하나 갖고요. 또 하나는 둘째, 체험 노트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시도한다. 예, 폭넓은 설명과 반복 복습 학습을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제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의 약간 자존심이었고 저의 약간 하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 얘기할 수 있는 필기를 좀, 예, 내려놓는다라는 얘기예요. 필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내는 것, 이제 그게 솔직히 말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타난 특징이 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좀 약간 진도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였던 거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 아주 뭐 그 강사 있는 그대로 얘기 하나 더 드린다면, 제가 필기를 다 한다 하지만 그 중에 살짝 빠지는 것들도 좀 있어요. 예, 왜냐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필기가 다 안 되더라고요, 항상.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전체를 다 필기를 다 하게 되면, 예, 전후관계 파악이라던가, 그리고 아예 그림으로 머릿속에 아예 사진이 찍혀서 그려져서 그 내용이 실제 문제 나왔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에 필기했지 라고 떠올리고 문제 푼다는 아주 장점을 많이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체험 노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좀 이따가 체험 노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던 관리형 프로그램, 자,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매주 복습한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하는 그 과정. 자, 특히 관리형 심화반 수업, 이거는 이제 진행해본 결과 결론이 이랬습니다. 꾸준히 학습하는 학생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뒤가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점수가 괜찮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좀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던 거죠. 근데 점점 점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좀 기대해 보겠고요. 또 하나, 둘째, 학습량과 점수는 비례한다. 이것은 뭐 불변의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학습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현재 9시월 아닙니까? 9시월 시즌이 딱 한국사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예, 뭐 가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11월부터 뭐 기출 가고 막 그래버리면은 정신이 없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딱 한국사에 대한 학습을 팍 올린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쭉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은 시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한국사 공부는 자 계속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한국사를 반복해서 보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때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끝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예,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요. 예, 그리고 날씨 참 공부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예, 이런 계절은 데이트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근데 뭐 데이트할 사람도 예, 저도 없고요. 예, 자 계속 갑시다. 포기하지 않고 매주 귀가 테스트를 받은 수험생들, 자 점수가 향상되는 것 확인했고 학습량이 점수와 직결된다라는 평범한 진리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현재는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자만이 성공한다는 평범하지만 묵직한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믿기에 저는 오늘도 KTX를 즐겁게 탈 수 있습니다. 자, 넉넉하게 합격하는 님. 그래서 여러분들 9, 10월 달에는요 아슬아슬하게 아주 힘들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안정적인 점수 한번 낼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실력, 이거 만드는 시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체험 노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건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시험에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엔 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5문제, 한 10문제 정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된다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한 문제 때문에 아슬아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5개 이상으로 여유 있게 필기 합격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제 면접까지 최종 통과해 버리는 것. 예, 왜냐하면 아슬아슬하게 합격해버리면 필기를 마지막에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9, 10월 달에는 좀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시즌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예,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월요일 수업과 화요일 수업에 이렇게 일정표를 써놨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좀 약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고 오늘이 이제 근현대사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은 이제 정근대사의 상고사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8회차까지 일정을 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위 시간표를 보시면 월요일은 4시 반부터 시작이고 한 9시 반까지 진행한다고 하면 화요일은 9시 한 10분쯤에 시작해서 한 2시 2시에서 2시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항상 자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월요일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20문제 동영으로 항상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시험을 봤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걸 둘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는 20문제 동영으로 보지 않고 하프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10문제씩 보는 걸로 좀 할게요.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시험이 없겠죠. 월요일은. 근데 화요일은 시험이 있겠죠. 그렇죠? 화요일에는 근현대사 수업을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시험부터 보고 제가 설명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귀가 테스트라는 이것을 화요일 날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좀 할게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좀 이따 귀가 테스트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한 방에 하지 마세요, 복습을.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한 방에 공부하는 방식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는 건 필요한데 그 이후에 반복해서 봐줘야 이게 머릿속에 남아요. 알겠죠?
예, 뭐 TV에 보니까 뭐 그 공신 뭐 강성태 이제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영어 단어를 이제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 번 볼 때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본 거 그냥 바로 다시 접고 그 다음 날 또 보고 그 다음 날 또 보고 그래서 자꾸 내 눈앞에 노출시키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예, 저는 강성태 같은 공신은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엔 장기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알겠죠? 한번 공부할 땐 제대로 하지만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기를 잡고 노출시키는 것. 알겠죠? 내 눈앞에 노출시키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장기 기억화시키는 것. 자, 이런 것을 쭉 여러분들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이론서도 굵은 글씨 중심으로 통독을 좀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심화반에서는요, 이제 부분적으로 수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다 진행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얘기하는 것에 그 기본반 수업은 제가 2번 이상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한 번만 딱 들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한 번 들은 걸 바탕으로 심화에서 다 끝내버려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심화가 전범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복해서 공부한다면 차라리 심화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반 수업 때에는 이론서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OX도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목표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복습 모의고사는 항상 근데 이건요 제가 그 이번에 그 버전 2로 가기 때문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문제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차라던가 단원 구성도 다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한꺼번에 드리는 걸로 할게요. 복습 모의고사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봅시다. 1. 매주 모의고사 2회 실시. 실전 하프 모의고사는 9급보다 중상 수준의 문제. 그래서 정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숙제로 제공되는 복습 모의고사는 다음 주부터 드리는데 좀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에 틀린 문제는 이제 오답노트 일성록을 작성하게끔 할 텐데요. 이 일성록은 예전에 받으신 분도 있겠고 오늘 아직 안 받으신 분도 있는데 이건 쉬는 시간에 좀 제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문제들은 다 오답노트 작성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수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동해한국사 이 동해한국사 이 이론서 이 책으로 진행하는데 근데 혹시 작년 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도요 뭐 내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약간 추가 들어가는 것과 약간 수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책으로 봐도 새로운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오후는 귀화 테스트 이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 일성록을 좀 드릴 텐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은 다 쓰는 겁니다. 다 오답노트 작성하는 겁니다. 그걸 왜 작성하느냐? 틀린 문제 또 틀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한번 써가면서 개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오답노트는 무한 리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리필로. 알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좀 습관화되면은요 정말 나중에 공부하기가 되게 효과적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틀린 것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심화반의 수업 때에 틀린 것들을 확인하지만 그 이외에도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틀린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근데 다 작성한 걸 보고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 정말 많이 추천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쓰는 것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쓴 거를 제가 질의응답하는 귀화 테스트를 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쓴 거를 제가 물어서 여러분들이 대답이 돼야지만 이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이들 오셨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인원 충분히 커버합니다. 예, 그래서 틀린 것들 여러분들 다 확인하는 시간 다 갖고 여러분들 다 집에 보낼 테니까요. 특히 인강과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강은 자 이렇게 직접 얼굴 맞대면서 자기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긴장되고요.
또 그만큼 좀 책임감 있게 진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자, 이 귀가 테스트는 여러분들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필사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회분의 스탬프, 그래서 이제 귀가 테스트에 통과가 되신 분들은 제가 도장을 찍어 드리는데, 그거 다 받으신 분은 그 다음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을 또 한 권씩 제공하는 걸로, 동영 문제집을 한 권씩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핵심은 복습이야 핵복습인데요. 이거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체험 노트도 있고 이 핵복습도 있는데, 먼저 체험 노트 핵복습이 다 채워가는 거긴 하지만 방식이 좀 많이 다르죠. 그 체험 노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그 필기에 대한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필기와 관계없이 내가 알아야지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이것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거는요, 제가 매주 수업이 다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업할 때쯤에 이거 체크하셨습니까? 라고 한 몇 개만 좀 물어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수업 때 좀 많이 활용하진 않겠고요. 몇 개만 좀 물어보는 걸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단원별로 여기까지 풀어오십시오 라고 하면 풀어오는 걸로. 알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론서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상태고 이걸 또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론서는 이미 구입한 상태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 것만 또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체험 노트는 제가 프린트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한 거는 좀 구입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노가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17년 지방직 문제 중에 최고 난이도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국민교육원장의 연도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거 여기에 딱 직접 내가 외워야지만 채울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써 있는 것, 책이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건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끄집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핵복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 매주 진행을 좀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소방에서는 작년에 최고 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가 탕론이 나왔거든요. 탕론. 정약용의 탕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소방에서는 조금 수준 높은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거 여기 다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좀 심도 있는 학습이긴 하지만 이거 다 채워가는 학습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노트 활용, 이제 이 얘기 좀 드릴게요. 이제 이게 이번 버전 2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제 생각을 한번 써봤습니다. 솔직히 본인 스스로 전범 필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험 노트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칠판의 판서를 보면서 체험 노트의 빈칸을 스스로 채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을 확인할 때 다시 되뇌이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쭉 필기해낼 테고 그 필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체험 노트에 옮겨 적는 건데요. 근데 뭐 옮겨 적어도 되고 따로 밑에다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이 빈칸을 제가 확인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이 빈칸은 뭐다 확인시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대답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있는 걸 대답하면 대답하는 순간 2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부산은 약간 참여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대답을 하거나 호응도가 아마 좀 최하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산을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학습, 이런 것들이 부산 학생들은 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현은 좀 부산 학생들이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수업은 좀 표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말로 하면서 암기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지난번 7월달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거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부산의 남자들이요, 정말 표현이 서툴러요. 그런데 부산의 남자의 그 진가를 제가 경험하게 된 것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립니다.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도너츠도 사주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생일인데 혼자 밥 먹긴 좀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 잠깐
교무실로 와십시오. 그래서 같이 그 육안회 그 닭갈비 있잖아요. 그렇죠? 육안회가 부산이 원조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육안회에서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치즈도 이제 둘러싸여 있는 것 좀 약간 럭셔리하게 한 4-5명 같이 먹었는데요. 가격도 조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맛있게 먹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부산 남학생도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계산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당신이 계산하냐고, 이거 좀 약간 가격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딱 한마디 갑니다. 부산 상남자. 선생님 생일 아닙니까? 예. 선생님 생일이니까 제가 사야 한다. 그래서 부산 분들은요 표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요 그냥. 예. 근데 그 한마디가 정말 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뇌어야 됩니다. 질문할 때 되뇌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습할 때에 이 체육 노트를 나만의 노트로 옮겨 적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 이것 좀 강조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 기존의 방식은 제가 쭉 필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필기를 노트에다 그대로 옮겼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쭉 다 썼기 때문에 그걸 쭉 쓰는 과정에서 전후관계 파악되고 머릿속에 흐름 기억나고. 근데 단점도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설명하는 걸 놓칠 때가 있다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리는 현상인데, 제가 말하는 것, 설명하는 것은 제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고, 대신 머릿속에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후관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체육 노트를 완벽하게 적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습할 때 자기만의 노트에다 옮겨 적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조금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것은 저는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합격시키는 비결이었어요. 그게.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복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노트를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 수업이 떠올라요. 그리고 떠오르면서 쓰면서 그게 암기와 이해가 구별되지 않고 이해와 동시에 암기가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써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좀 옮겨 적어달라. 알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노트에 옮겨 적을 때는 너무 쓰는 데다 초점을 좀 맞추지 마시고 떠올려 보는 것. 알겠죠? 떠올려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예, 그렇게 약간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예, 왜냐하면 이걸 좀 빨리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씩 되뇌이는 시간은 좀 확보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1회독 하신 분들은 한번 완벽한 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또 필사하는 것은 저 추천하지 않고요. 딱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돼요. 딱 한 번만. 알겠죠? 근데 2회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드릴게요. 한번 필기한 게 있잖아요. 필기 노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덮고 눈으로 한번 그려봐요. 근데 그려지면 넘어가도 되는데 그려지지 않으면 이것 다시 한번 보거나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써보거나.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써봤으니까. 다 쓰는 건 좀 시간 낭비입니다. 근데 한 번 쓴 사람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자기만의 필기 노트가 없는 분은 한 번 쓰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제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방식은요. 이 방식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방식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추하면서 권장을 하냐면요. 선생님이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다 해주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안 하게 돼요. 그게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1968년에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된 것을 그 내용을 다루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뤘지. 근데 왜 그 문제가 정답률이 40%가 되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을 스스로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은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 꼭 좀 드리고요. 자, 다시 봅시다. 자, 단순히 글씨를 베끼는 게 아니라 베껴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해와 암기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본인의 필기가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체험 노트를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존의 수업의 장점은 살리고 그 다음에 자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은 좀 보완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으로 이번 9월달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요. 예, 잠깐 스톱 좀 하고 계속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